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오래간만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이냐면요, 포시 제품을 또 한번 리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포시라는 제품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여러분들 소개를 했고요. 가성비 면에서라든지 음향적인 성능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여러 면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 포시라는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 할인 쿠폰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채널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했었고요. 여러분들도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만족해하면서 했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포시에서요, 새로운 신상품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또 보내주셨어요. 또 보내주셨고, 또 마찬가지 이 제품에 대해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저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안에서 이제 설명란을 보시고, 링크 주소가 있어요. 글로 들어가시게 되면 알리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 알리에서 이제 쿠폰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나오게 된 제품은, 제가 보기에는요, 어떻게 보면 많은 제품들이 나왔었어요. V3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GA3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V3 모노가 나왔어요. 모노블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이 나왔고요. 최근에 제가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 V3 모노 제품을 모노블록을 가지고 레프트 라이트를 구분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괜찮아요.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고 너무나도 좋은데 제가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는 좀 여러 가지 좀 단점들이 이제 보이게 된 거예요. 모든 제품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래 쓰다 보면은 나름대로 요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죠. V3 모노 같은 경우에 뭐가 좀 아쉬웠냐면 발열량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음악을 듣다 보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발열량이 과하지 않은가? 조금 더 많지 않은가? 너무 뜨겁지 않은가라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나온 제품이 그 문제를 또 해결을 해서 나온 제품이고요. 또 포시에서 또 많이 인기를 얻는 제품들 중에 덱 장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제품은요, 파워 앰프와 이 덱을 결합을 시킨 거예요. 가격대는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많은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출시를 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인데요. 모델 넘버는 포시 MC351이라는 제품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이거 사용을 해보면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외관적인 측면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관적인 측면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케이스 자체가 올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되게 짱짱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단단하고 또 마감 자체도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메타가 있다라는 거죠. 아날로그 메타. 여러분들 아시나요? 지금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게 약간 주황빛 톤의, 그러니까 포시 제품을 보게 되면 이 검정색과 오렌지색 색깔의 그 색상적인 어떤 고급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메타 자체가 주황빛이 도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시되는 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약간 주황빛 톤이 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불멍, 물멍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메타멍,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메타를 보면서 멍 때리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가까이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메타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음악을 감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덱 장비를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바깥 뒤에서 보게 되면 인풋 자체가 5개로 되어 있어요. 아날로그, 디지털을 합쳐서 5개의 인풋이 되어 있고요. 아날로그 인풋이 2개,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콕셜 디지털 인풋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컬 인풋이 되어 있어요. 옵티컬 인풋이 되어 있고요. USB, C타입으로 되어 있는 USB 인풋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 아날로그 LR, 그러니까 RCA로 된 하나, 그 다음에 COA 입력, 그 다음에 옵티컬 입력, USB 입력, 마지막에 블루투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블루투스 안테나가 있잖아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또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블루투스 버전 자체가 5.3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블루투스 버전은 무조건 최신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제품은 새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5.3을 이제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력 쪽도 보시면 앰프 출력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 레프트, 그다음에 서브 우퍼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와.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자체에는요, TPA 3255 앰프가, 그러니까 IC 칩이, 그러니까 앰프 칩이죠. 이 앰프 칩이 하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출력 쪽에서는 프리 아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리 아웃을 이용해 다른 데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덱 장비를 다른 곳으로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다용도로 활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DSP 칩이 기본 내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트래블과 베이스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너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온오프 스위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펑션 스위치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것이 블루투스, 그 다음에 USB, 옵티컬, COA, 그 다음에 RCA, 블루투스 이런 식으로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제 기능을 선택을 버튼을 눌러가면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게 기능적인 측면, 외형적인 측면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제품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V3 모노 같은 경우에는 발열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방열판을 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은 이 높이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요. 헤이트 자체가 좀 높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크고 좋은 방열판을 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높이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칩은 서브 우퍼를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C 칩이 TPA 325 칩 자체가 두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 모노블록이라든지 V3라든지 GA3라든지 이 모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RC 칩이 하나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 제품은 두 개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이제 발열량에 대해서, 발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앰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발열이 있어요. 그러면 앰프에 이제 발열이 있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 납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납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뜨겁게 달구어졌다가 갑자기 식어지게 되면 그 납이 이제 뜨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PCB 기판 자체에 좀 뒤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오랫동안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 발열의 문제를 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포시에서 같은 경우는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방열판 자체를 아주 두꺼운 거를 집어넣게 된 거죠. 자, 지금서부터는 스펙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 165W 두 개와 350W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사옴이 걸렸을 때 보통 지금 이제 포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증폭 소자 IC 칩 자체가 증폭 IC 칩 자체가 TPA 325 칩셋을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165W 두 개에 350W 하나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 보면은 IC 칩이 TPA 325 칩셋이 두 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우퍼용으로 쓰는 칩셋이고요. 하나는 메인 레프트 라이트에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개의 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칩셋이 어떤 출력을 내는지를 확인해야 이게 전격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출력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칩셋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는 데이터 시트예요. 데이터 시트고요. TPA 3255에 대한 자료고요. 350W짜리 스테레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노로 했을 때 600W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토탈
디지털 하모닉 디스토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검정색으로 표시되는 게 4오음짜리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8오음에 대한 이제 표시인데 4오음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일정하게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올라가는 그 시점, 그러니까 문턱이 되는 그런 스레스홀드점이 되는 곳이 100W니까는 여기가 한 200W 정도 되겠죠. 200W 앞에서 갑자기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ohm을 걸었을 경우에는 전격 출력 최대까지 쓴다고 하면은 한 200W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8oh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8ohm 같은 경우는 100W 부분에서 이제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90W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그 극한에까지 사용해서 쓰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마진폭을 갖고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되도록 8ohm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범위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20, 30, 40, 50. 그러니까 50에서 한 80 사이 범위 안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 같고요. 4oh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00W니까 100W 언저리에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모닉 디스토션 자체가 0.01%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저는 이제 권장해 드리는 거죠. 원래는 더 내려가면 내려가서 더 좋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0.01% 이하에서 사용한다고 기준을 잡으면은 이렇게 이런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 이하니까는 마진폭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한 이 정도 범위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일단 출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고요. 터미네이션 임피던스가 4ohm하고 8ohm, 4ohm에서 8ohm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인풋 모드가 블루투스 3.5로 되어 있어요. 자, 블루투스 버전은 최신의 것을 쓰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커넥팅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버전 업이 된 거 사용하는 것이 좋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5.3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출력이 RCA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COA라는 거는 뭐냐면 콕셜로 되어 있는 디지털 인풋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옵티컬, 그러니까 디지털 인풋 옵티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USB니까 인터페이스 뒤에 덱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USB 포트가 연결 C 포트로 되어 있죠. 자, 아웃풋 모드 같은 경우에 스피커 아웃이 있죠. 스피커 아웃이 있고 서브 아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 우퍼에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IC 칩이 두 개가 돼 있어. 하나는 메인 스피커 아웃에 연결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칩은 서브 우퍼에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요건 제가 한번 측정한 자료가 있어요. 측정해 보면, 그러니까 뭐 저는 목적성은 뭐였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포시 제품들을 다 이제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다 해봤어요. 근데 뭐 거의 똑같더라고요. 거의 똑같은 칩셋을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 값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칩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서브 우퍼 같은 경우에는 1kg로 먼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출력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크로스오버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DSP 칩을 사용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 덱 장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풋에 여러 개의 인풋을 받아서 여기서 보면 앞에 단자에 트래블과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EQ 조정이 가능하게끔 됐다라는 거는 어떤 회로적으로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칩에 대한 그 DSP 칩을 이용해서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서브 우퍼 아웃 자체도 서브 우퍼에 맞게끔 크로스오버가 되어 있는 주파수를 만들어 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5mm짜리 프리아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앰프 출력이 아니라 별도로 이제 액티브 타입의 서브 우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프리아웃을 이용해서 사용해도 되는 거고요. 자, 프리퀀시 레인지 자체가 20Hz, 20kHz로 되어 있는 건 뭐 일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하모닉 디스토션이 0.03% 이하라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거는 0.01%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력 마진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럼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DC 인풋 레인지가 24V에서 48V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제공하는 것이 32V짜리 아답터를 줄 거예요. 근데 32V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무조건 이 제품 같은 경우를 사용하려고 하면
최소 48V짜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야 충분한 출력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죠. 샘플 레이트란 보죠. 이제 음질을 어떻게 대기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어떤 덱을 쓰고 있는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건 뭐냐면 USB가 24비트에 96kHz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옵티컬, 그다음에 콕셜, 디지털 같은 경우는 32비트에 192kHz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면서 포시 제품을 보면서 이 업체는 계속 뭔가를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고 연구 개발해서 또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회사구나라는 생각하니까 이 업체하고는 계속 관계성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분명히 내년 또 내후년에는 더 좋은 제품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맛을 봤으니까 그 회사에서 뭐 어떤 제품이 나올지 또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마무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 포시 제조사에서 저한테 알리익스프레스의 할인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란에 들어가서 할인 쿠폰을 누르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 20불 정도 더 저렴하게 아마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V3 모노도 같이 할인 쿠폰을 다 또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더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 40불 정도를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을 보내주셨으니까 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 구입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링크 연결을 해서 구입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저희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저렴하게 여러분들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제품이 있다면 또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